사람들은 종종 아주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건 바닷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어떤 건 정글 속에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발견하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땅속 깊은 곳입니다. 지표면 아래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놀랍고 기묘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땅속에 묻혀 있다가 발견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2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22. 프랭클린 탐험대의 묘지. 프랭클린의 실종 탐험대는 1845년 존 프랭클린 경이 이끈 영국의 북극 탐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 탐험이었죠. 프랭클린은 영국 해군 장교이자 경험 많은 탐험가였습니다. 그전에도 3차례 북극 탐험에 참여한 적이 있었고 그중 마지막 2번은 총지휘관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4번째이자 마지막 탐험은 이미 고령이었던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목적은 아직 탐사되지 않은 북서항로의 마지막 구간을 통과하고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랭클린과 128명의 선원들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배가 캐나다 북극권 킹 윌리엄 섬 근처 빅토리아 해협의 얼음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을 1989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선원 중 한 명이었던 존 하트넬의 증손 조카 브라이언 스펜슬리가 자기 조상의 무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관 속에서 발견한 것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누나부트 해안 바깥쪽에 있는 비치섬에 다가갔을 때 탐험대 선원들이 묻힌 무덤 3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존 프랭클린 경의 무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음을 뚫고 발굴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신들이 거의 부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옷도 그대로 남아있었고 피부와 머리카락, 치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안구까지 온전하게 보존돼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44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기 집안 어른의 시신이 마치 바로 눈앞에서 웃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9위. 캘리포니아 부부. 집 마당에서 100억 원대 금화 발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는 한 부부는 정말 인생 역전급 행운을 맞이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중 뜻밖의 현대판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에 묻혀있던 상자 속에는 상태가 거의 완벽한 희귀 금화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총 1427개였고 연도는 1847년부터 1894년까지의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도 유통되지 않은 상태였죠. 이 금화들의 액면가는 약 27,000달러 정도에 불과했지만 일부 금화는 워낙 희귀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개당 거의 100만 달러까지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라고 하죠. 이보다 더 완벽한 사례는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무지개 끝에서 황금 항아리를 찾은 셈입니다. 이 부부는 평소처럼 늘 다니던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 옆에서 오래된 상자의 일부를 발견했고 그 순간 바로 백만장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보물은 아마 개인이 숨겨둔 금화일 가능성이 높고 링컨 대통령 암살 이후의 혼란 속에서 숨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행운의 주인공 부부에 대해서는 중년의 부부라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그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죠. 자기 집 땅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다른 골드러시가 시작되는 건 누구라도 원치 않을 테니까요. 18위. 세르비아에서 발견된 로마시대 선박 3척. 세르비아의 한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진흙 속에 묻혀있던 3척의 배였습니다. 이 배들은 최소 1300년 이상 동안 오래전 강바닥에 묻힌 채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배는 길이가 약 15m에 달하는 평저선으로 고대 로마식 건조 기술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2척은 비교적 작은 배인데요. 각각 하나의 통나무를 깎아 만든 형태로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슬라브 해적들이 사용하던 배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뉴브강을 따라 이동하며 로마 제국의 국경을 공격하던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들이 발견된 위치는 과거 로마 도시였던 비미나키움 근처입니다. 이곳은 한때 로마 제국의 중요한 행정 중심지이자 다뉴브강을 따라 배치된 로마 해군의 거점이었습니다. 당시 다뉴브강은 유럽 남부 대부분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에서 매우 중요한 수로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의 흐름이 바뀌고
지금은 그 위에 탄광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 세척의 배는 지표면 아래 약 15m 깊이의 자갈층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약 7m 두께의 점토와 진흙층이 덮여 있었습니다. 바로 이 환경 덕분에 수세기 동안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산 작업 중 일부 장비가 배를 손상시키면서 상태가 완벽하게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고고학자 미오미르 코라치에 따르면 전체 구조의 약 35%에서 40% 정도가 이미 손상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고대 로마 시대와 그 주변 문화권의 해양 활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7위. 땅을 파는 예술가. 지하에서 영감을 찾다. 로폴렛은 정말 독특한 예술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조각가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는 돌이나 나무를 깎는 대신 땅속을 직접 파서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바로 손으로 직접 조각한 지하 공간, 일종의 지하 사원 같은 예술 작품입니다. 그는 미국 뉴멕시코의 사암지대를 기반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술가는 하루하루 조금씩 땅을 파내면서 내부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들고 그 벽면을 유기적인 형태와 환상적인 곡선으로 장식해 나갑니다. 그의 최근 프로젝트 이름은 빛의 동굴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지하 깊숙한 곳까지 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설계된 거대한 복합 공간입니다. 폴렛은 스스로 만든 작은 틈과 구멍들을 통해 빛이 내부 공간을 부드럽게 비추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는 이 작업 과정을 굴착의 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은 단순히 파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깎아야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공간이 될지를 몸으로 느끼며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몸을 움직이며 리듬을 타듯 자연과 호흡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뢰를 받아 동굴을 제작하기도 했지만 의뢰인과의 예술적 의견 차이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모든 외부 의뢰를 포기하고 보수도 받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작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작품, 이른바 인생작을 완성해 나가며 진정한 창작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동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예술입니다. 폴렛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변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은 뉴멕시코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위. 터키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 데린쿠유.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에 있는 데린쿠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하 약 75m 깊이까지 이어져 있으며 복잡하게 얽힌 터널과 방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445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최대 약 2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놀라운 지하도시는 1960년대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지하벽을 허물다가 예상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공간이 거대한 지하도시로 이어지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집을 넓히려던 것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상 가장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를 하게 된 셈이죠. 이 지하도시의 가장 초기층은 기원전 약 1400년경 히타이트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수세기에 걸쳐 확장되었고 특히 비잔틴 시대에는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내부에서만 닫을 수 있는 거대한 돌문들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 도시가 외부의 침략이나 박해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약 20개의 지하층이 발견되었으며 고고학자들은 이미 약 40m 깊이까지 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깊이는 최대 85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공간이 더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데린쿠유는 단순한 지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내부에는 환기 시스템, 식량 저장 공간, 주거 공간, 종교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었고 장기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데린쿠유는 고대 인류의 놀라운 건축 기술과 생존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15위. 이집트에서 발견된 고양이 미라와 스카라베.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파라오 시대의 무덤 7개에서 고양이 미라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카이로 근처 사카라 지역, 특히 우세르카프 피라미드 단지 주변의 암석지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 유물부 장관 칼레드 엘 에나니에 따르면 이 무덤들에서는 고양이 미라뿐만 아니라
금으로 장식된 목조 조각상 수십 점과 청동으로 만든 고양이 여신 바스테트의 조각상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바스테트는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존재이자 다산과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발견에서 특히 주목받은 것은 바로 스카라베, 즉 풍뎅이 형태의 미라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스카라베 미라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집니다. 약 4000년 전,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부유한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길러졌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도 매우 컸습니다. 동물들은 신들을 기리기 위한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고 실제로 수천만 마리에 달하는 동물들이 미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발굴에서는 금으로 장식된 사자, 소, 매를 형상화한 목조 조각상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스카라베는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존재로 재생과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사후세계를 준비했지만 동물 미라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나 종교적 의식의 일부로 제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뱀 장식이 새겨진 목관 속 미라들과 악어 형태의 목관 2개, 그리고 다양한 신들에게 바쳐진 수백 개의 부적들도 함께 출토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와 생활 방식, 그리고 동물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4위, 개미들의 비밀 도시, 또 하나의 경이로운 세계. 여러분, 혹시 개미집을 밟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발로 밟고 지나가지만 사실 그 아래에는 인간 도시 못지않은 거대한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작은 흙더미 아래에는 하나의 거대한 도시국가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개미집을 단순한 둥지가 아니라 초계체, 즉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부 구조와 조직이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브라질에서 벌여진 개미 군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몇 주에 걸친 작업 끝에 드러난 것은 단순한 굴이 아니라 길과 통로, 저장 공간까지 갖춘 거대한 지하도시였습니다. 이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연구진은 지표면의 작은 구멍들에 무려 10톤에 달하는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습니다. 이 구멍들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개미들이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만든 일종의 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굳은 뒤 주변 흙을 제거하자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복잡한 터널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이 개미 도시는 약 500제곱피트 규모에 달했고 지하 약 26피트 깊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크기만 봐도 인간 기준으로 엄청난 규모의 구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구조가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기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환기 구조가 짜여 있었고 이동 경로 또한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작은 개미들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개미 사회를 지구에서 인간 다음으로 가장 복잡한 사회 시스템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을 만큼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존재들조차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3위, 투탕카멘의 무덤. 이집트 왕들의 계곡에 위치한 케이브 260이 바로 투탕카멘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왕의 미라가 발견된 가장 유명한 무덤 중 하나입니다. 이 무덤은 1922년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이 무덤은 람세스 시대 노동자들의 거주 흔적 아래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도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덤은 총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수많은 유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만 물건들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다소 어지럽게 놓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리하고 옮기는 데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유물의 수와 가치가 엄청났다는 뜻이겠죠? 이곳에서는 약 5,000점이 넘는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이 완전히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무덤은 투탕카멘이 매장된 이후 최소 2차례 도굴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문이 강제로 열렸던 흔적이 있었고 이후 다시 봉인된 자국도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보관되어 있던 보석류의 약 60% 정도가 이미 사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던 물건들은 급하게 다시 정리되어 보관된 흔적이 보였고 특히 왕의 관이 놓여있던 내부 성소의 문은 열린 채로 봉인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은 고대 이집트의 장례 문화와 왕실의 생활, 그리고 당시의 기술과 예술 수준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에게 가장 상징적인 발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2위,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거대 공룡 화석,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명체일 가능성. 최근까지도 파타고 티탄이라는 공룡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국립과학기술연구위원회 소속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그 기록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아르헨티나 네우켄주, 아뇰로 북쪽 지역에서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 계열 공룡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룡은 용각류에 속하는 초대형 초식 공룡으로 길고 높은 목과 긴 꼬리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 공룡은 길이가 약 20m에서 25m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40톤 이상, 일부 추정에서는 100톤에 가까웠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둥처럼 두꺼운 다리를 가진 이 거대한 생명체는 약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에 살았으며 특히 남아메리카 지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에 널리 분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화석에서는 척추 일부와 골반뼈 등 주요 골격의 일부가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전체 골격이 완전히 발굴된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화석만으로도 원래의 크기와 형태를 추정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기존에 알려진 용각류 공룡의 크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공룡 진화 과정에서 거대화가 어디까지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생명체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1위. 라오스의 미스터리 유적, 항아리 평원. 라오스 북부 고원지대에는 항아리 평원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유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개에 달하는 거대한 돌 항아리들이 넓은 평원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매우 크고 무거워서 누가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돌 항아리들이 약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이 지역에 살던 고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유적 역시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을 분석한 결과 일부는 기원전 500년에서 800년 사이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들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의견 중 하나는 장례의식과 관련된 용도라는 것입니다. 즉, 시신을 보관하거나 화장한 뒤 유골을 담는 항아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 항아리들이 식량이나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용기였을 수도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 지역에는 흥미로운 전설도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 이곳에는 거인족이 살았고 그들의 왕 쿤청이 큰 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거대한 항아리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들에는 쌀로 만든 전통술을 가득 담아 잔치를 벌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유적을 서양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프랑스의 고고학자 마들렌 콜라니로 1930년에 이 지역을 조사하면서 항아리 평원을 학계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발굴에서는 인근 동굴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일부는 불에 탄 흔적과 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곳이 장례와 관련된 장소였을 가능성이 더욱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당시 이 지역의 동굴은 피난처로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폭격으로 일부 유적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라오스의 항아리 평원은 아직도 수많은 비밀을 간직한 채 인류가 풀지 못한 고대의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12.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3200년 된 치즈. 2010년 오랫동안 모래 속에 묻혀있던 고대 이집트의 무덤 하나가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무덤은 푸타메스라는 고위관리의 무덤으로 한 세기 전 이미 한 번 발견된 적이 있었지만 이후 다시 사막의 모래에 덮여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00년이 훌쩍 지난 뒤 다시 발굴되면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무덤 내부를 정리하던 중 깨진 항아리 여러 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의 항아리 안에는 단단하게 굳어있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구진은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에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물질의 정체는 바로 치즈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음식 중 하나였던 겁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보존 방식과 발견된 위치를 보고 식품의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정체는 여러 차례의 분석을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치즈 안에는 매우 위험한 박테리아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브루셀라 멜리텐시스라는 균으로 브루셀라증을 유발하는 병원균입니다. 이 질병은 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으로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을 섭취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치즈는 단순히 오래된 음식이 아니라 위험한 병원균까지 함께 품고 있던 위험한 유물이었던 셈입니다. 이 발견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리고 식품을 어떻게 보관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안에 살아남아있던 박테리아의 존재는 과학자들에게 또 다른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9위, 미시간 콩밭에서 발견된 거의 완전한 매머드 골격. 미국 미시간주 남부에서 제임스 브리스톨이라는 남성이 친구와 함께 자신이 소유한 콩밭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진흙에 뒤덮인 마치 구부러진 울타리 같은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물로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울타리가 아니라 약 1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털매머드의 골반뼈 일부였습니다. 이 발견 이후 미시간 대학교의 고생물학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굴착 장비의 도움을 받아 발굴을 이어간 결과 전체 골격의 약 20%가 회수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워슈테너 카운티 리마 타운십에서 발견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연구진은 골반뿐만 아니라 두개골과 2개의 상하, 여러 개의 척추와 갈비뼈, 그리고 견갑골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장소에 당시 인간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매머드를 사냥한 뒤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일부러 특정 위치에 두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머드 유골 옆에서 발견된 농구공 크기의 돌 3개는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용된 도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돌들은 매머드의 사체가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머드와 비슷한 형태의 또 다른 동물인 마스토돈 역시 과거 북아메리카에 널리 서식하던 생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 모두 약 1만 1700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시간주에서는 약 300개의 마스토돈 유적과 30개의 매머드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리스톨 농장에서 발견된 이 매머드는 그 중에서도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화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시 인간과 거대 동물의 관계, 그리고 선사시대의 생존 방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8위, 이라크에서 발견된 아시리아 유물. 파괴 속에서 드러난 아이러니한 발견. 극단주의 조직 IS는 고대 유적과 문화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유적을 파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전 세계에 자신들의 행동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의 역사와 유산을 파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저지른 파괴 행위가 뜻밖의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IS 조직원들이 이라크 모술 동부 지역에서 터널을 파던 중 고대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터널은 요나 선지자를 기리는 나비 유누스 성소 아래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원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발견된 유물들은 고대 아시리아 시대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21세기부터 시작해 이후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도시국가에서 시작해 영토를 확장하며 기원전 14세기부터 7세기까지는 강력한 제국으로 번성했던 문명입니다. 이 터널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조각된 석상과 벽면에 새겨진 고대 문자들이 함께 발견되었고, 이는 당시의 문화와 역사, 종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현재 이 유물들은 안전하게 회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터널 자체가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작업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견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IS가 모술을 점령했을 당시 도시의 박물관을 완전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유물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번 발견은 이라크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역사 일부를 되찾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괴를 목적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역사적 보물을 세상에 드러내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 발견은 과거 문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7위, 람세스 2세 거대 석상 발견.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이 매우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이집트와 독일 공동연구팀이 3000년이 넘는 거대한 석상 조각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상은 고대 이집트 제19왕조의 가장 강력한 파라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람세스 2세를 형상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견 장소는 카이로 외곽의 마타리아 지역이었는데요. 이곳은 한때 태양신을 모시던 고대 신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연구팀은 진흙과 물이 가득 찬 땅 속에서 석상의 일부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조형물이었습니다. 몸통 일부와 머리, 왕관, 그리고 눈 부분까지 확인되었으며 재질은 매우 단단한 석영암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굴 방식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거운 건설용 장비, 즉 굴착기를 사용해 석상을 들어 올렸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유물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집트 유물부 관계자인 마흐무드 아피피는 굴착기는 가장 무거운 머리 부분을 들어 올리는 데만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나무와 완충제를 이용해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석상은 람세스 2세가 세운 태양신 신전 근처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는 람세스 대왕이라고도 불리며 약 68년 동안 통치한 이집트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파라오 중 한 명입니다. 그의 통치 시기는 기원전 1279년부터 1213년까지로 이집트 제국의 마지막 전성기로 평가됩니다. 람세스 2세는 약 90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의 업적과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단순한 유물 발굴을 넘어 고대 이집트의 정치적 힘과 종교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6위, 집 아래에서 발견된 제2차 세계대전 방공호. 영국 루턴에 사는 37세 남성 사이먼 마크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로 전 세계 뉴스에 오르게 됩니다. 모든 일은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은색 복스와 자피라 차량을 몰고 집 앞에 주차를 하던 중 갑자기 차 바퀴가 땅에 빠지며 멈춰버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화단을 밟은 줄 알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제럴드를 불러 함께 확인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땅을 덮고 있던 흙과 진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만들어진 방공호의 입구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방공호가 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간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해서 파내려가자 예상보다 훨씬 넓은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이 방공호는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꽤 큰 규모의 공간이었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집의 가치는 약 40만 파운드 정도였는데 그 아래에 이렇게 역사적인 시설이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처음에는 단순한 집안 치마로 보였던 현상이 사실은 중요한 역사 유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인터넷을 통해 추가 정보를 찾아보았고 이 지역에는 비슷한 방공호들이 여러 개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의 집 아래에 있던 방공호는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 집주인들이 독일군의 폭격을 경험한 이후 안전을 위해 직접 방공호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기에는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과거의 흔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던 일이 역사와 연결된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진 것이죠. 5위, 이집트 고레의 계곡에서 발견된 고대 고래 화석. 이집트 서부 사막, 파이운주에 위치한 와디 알 히탄, 일명 고레의 계곡은 고대 고래 화석이 대량으로 발견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200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만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장소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화석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로 평가됩니다. 즉 육지에서 살던 포유류가 어떻게 바다로 들어가 완전히 수중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변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고래 진화의 가장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고래의 생활 방식과 신체 구조 변화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약 3천만 년 전 이 지역에 살았던 다양한 고래종들의 화석이 발견되면서 그 진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곡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화석 중 하나가 바로 도루돈입니다. 길이 약 5m 정도의 이 초기 고래는 육지동물과 현대고래 사이를 연결하는 중간 단계의 생물로 이미 완전히 수중 생활에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생물은 바실로사우루스입니다. 이 고대 고래는 길이가 약 20m에 달하는 거대한 생명체였으며 오늘날의 고래와는 달리 이빨이 발달한 육식성 포유류였습니다. 특히 44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니는 원뿔형으로 먹이를 잡는 데 사용되었고 뒷니는 날카롭게 발달해 먹이를 찢는 데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이처럼 와디 알 히타는 단순한 화석 발견지가 아니라 고래가 어떻게 육지에서 바다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며 인류가 자연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위, 진시황의 무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덤 내부에는 궁전과 함께 엄청난 보물들이 가득 들어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무덤의 주인공은 중국 최초의 황제 진시황입니다.
그는 단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무덤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무덤을 완성하는 데에는 무려 38년이 걸렸고 약 7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와 정성이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황제의 지하묘지는 1974년 다섯 형제가 우물을 파던 중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것은 바로 수많은 병마용, 즉 테라코타 군대였습니다. 이 병사들은 사후 세계에서도 황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들로 수천 개의 인형들이 실제 군대처럼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침입자를 막기 위한 함정도 설치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무덤에 접근하는 사람을 향해 화살이 발사되는 장치가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보호된 무덤이었지만 이를 발견한 다섯 형제는 결국 내부 탐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그들에게는 불길한 일이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발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 모두가 예상보다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무덤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병마용이 있는 공간 안에는 중국의 두강을 형상화한 구조물이 있었는데 그 안을 흐르는 것이 물이 아니라 수은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수은은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접촉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도 진시황의 실제 무덤 내부는 완전히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황제에 대한 존중과 보존 문제 등을 이유로 무덤의 핵심 공간은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도 그 답은 아무도 모른 채 깊은 땅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위. 스태퍼드셔 황금 보물. 영국 스태퍼드셔의 한 들판에서 발견된 이 보물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영국 고고학의 새로운 왕관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이 보물은 땅속에 묻혀있던 앵글로색슨 시대의 유물로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약 1500점의 유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은 진행 중이지만 대략 서기 7세기 무렵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보물을 찾던 테리 허버트라는 일반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친구의 밭에서 탐사를 하던 중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총 무게는 약 5kg에 달했습니다. 발굴된 유물들은 대부분 군사와 관련된 물품들이었습니다. 검의 손잡이 장식, 칼자루 끝부분, 금으로 장식된 판, 그리고 보석이 박힌 장식품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전사들이 사용하던 장비의 일부로 보이며 매우 정교한 기술로 제작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큰 앵글로색슨 보물로 알려졌던 것은 1939년에 발견된 서턴후 보물이었는데 그 무게는 약 1.5kg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태퍼드셔 보물은 그보다 3배 이상 무거운 규모로 역사적 가치면에서도 훨씬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발굴 작업에 참여한 고고학자들조차 이 보물 앞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유물들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압도적인 존재감 때문에 두려움까지 느껴질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테리 허버트는 약 10년 동안 금속 탐지기로 탐사를 이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발견은 그에게도 처음이었고 수백 개의 금유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보물은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부터 앵글로색슨 황금기로 이어지는 이른바 암흑기로 불리는 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기록이 부족했던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밝혀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발견인 것입니다. 2위. 주차장 아래에서 발견된 리처드 3세의 유해. 영국 레스터의 한 평범한 야외 주차장 아래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행방이 묘연했던 잉글랜드 왕 리처드 3세의 유해가 그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리처드 3세는 1485년 보조워스 전투에서 패배한 뒤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는 수백 년 동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레스터 대학교 연구팀이 발굴을 진행하면서 심하게 손상된 항구의 골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구자들은 이 유해가 정말 리처드 3세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투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이는 역사 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DNA 분석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리처드 3세의 여동생의 후손 중 한 명인 런던에 사는 목수 마이클 입센의 DNA를 확보했고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두 DNA 사이에서 매우 희귀한 유전적 특징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와 고고학적 정황이 모두 맞아떨어지면서 해당 유해는 리처드 3세의 것이라는 결론에 거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처드 3세는 플랜테전의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그의 죽음과 함께 중세 잉글랜드의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잉글랜드 역사상 전투에서 전사한 마지막 국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교활하고 잔혹한 인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왕위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조카들까지 제거한 인물로 그려지면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을 계기로 그의 실제 삶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 다시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잊혀졌던 왕이 평범한 주차장 아래에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이 사건은 역사 속 미스터리가 어떻게 현대과학을 통해 밝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위, 스핑크스 아래 숨겨진 비밀 통로와 지식의 방. 고대 이집트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스핑크스 아래에 인류의 모든 지식이 담긴 비밀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라는 인물의 기록에서 언급됩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에서 달과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신비로운 지식과 관련된 여러 기록을 남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발 아래에는 미로 같은 통로가 존재하고 그 끝에는 기록의 방, 즉 모든 지식이 보관된 거대한 도서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연금술, 천문학, 수학, 의학, 심지어 마법에 이르기까지 고대 문명들이 축적해온 모든 핵심 지식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지식의 방을 실제로 발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전설이 단순한 신화인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카라 지역에 있는 피라미드 내부의 무덤 구조를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4, 5세기로 지식을 가져가려 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의 방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지식을 보관해두던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확실한 건 아직 아무도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이 전설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적 치유사 에드가 케이시는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서 이 기록의 방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고대 문명의 지식이 안전하게 보관된 장소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과거 생에서 아틀란티스에 살던 사제의 환생이라고 믿었으며 그 시절 이 비밀 도서관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스핑크스의 오른쪽 발 아래에서 시작되는 비밀 통로를 따라가면 지하 공간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비밀이 이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겠죠. 이 세상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